안녕하세요. 제품 강의를 맡은 파운더스 플래티늄 김순옥입니다. 황선현사님 너무 예쁘시죠? 네, 예쁘신데 블루초까지 드셔가지고 젊어지시까지 드시기까지 하시지. 아, 저도 같은 블루초를 먹고 있고요. 저는 사실은 아미 사업을 제품으로 만났습니다. 제품으로 만났는데 제품으로 만났을 때 저희 남편이 이제 장루소 증후군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접한 제품이 사실은 이제 저희 남편한테 전달되어진 유산균이었었고요.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것들을 사실은 이제 그때부터 약간은 좀 깨닫고 또 체험하게 된 그런 게 계기가 돼서 사업으로 진행이 됐었던 것 같고요. 요즘 사실 마이크로바이옴이 대세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이 뭔지 아시나요? 마이크로바이옴이 뭔지 아세요? 마이크로바이옴 굉장히 생소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아미안에 있고 건강 공부를 하고 있지만 마이크로바이옴은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는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생태계를 잘 알지 못하면은 건강 수명으로 가는 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장내에 있는 우리 미생물의 어떤 세균 혁명과도 같고요. 건강과 무형 잠수의 게임 체인저를 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요즘 굿모닝 하고 계시죠? 자, 겉이라는 거 굿모닝 하자고 했더니 사람들이 굿모닝을 잘못 쓴 거 아니야? 아니면은 요걸 보여줬더니 무엇을 하자는 겉의 준말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고 굿모닝은 우리 소화기계를 다스리는 루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건강한 물을 한 잔 마시고 그리고 우리 몸에 유산균을 공급해주고 그리고 밤사이에 분해된 어떤 근육을 채워주는 그런 루틴을 말을 하는 건데요. 그럼 겉이 뭔지, 그러니까 그쵸? 그 밤사이에 있었던 어떤 활동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해야 되는 이유를 사실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밤사이에 도대체 어떤 일이 생기길래 우리는 아침에 이런 물을 마시고 유산균을 먹고 좋은 프로틴을 먹는 그런 루틴을 해야 할까요? 그래서 밤사이에 우리 장활동은 굉장히 둔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교감 신경이 안정이 되면서 잠을 자야 되니까 우리의 어떤 내장 근육들도 다 잠을 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활동을 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 내 장 안에 있던 이제 세균들과 합쳐져서 내 입속 세균들이 증가하게 되고 또 밤사이에 내 몸이 재생이 되면서 빠른 머리카락이나 근육이나 피부의 회복도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몸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몸은 체온이나 혈압을 저하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땀을 흘리게 되니까 수분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몸의 재생도 일어나지만 사실은 노화도 촉진된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수면 동안에 변화된 신체 회복을 위해서 소모된 영양소를 빠르게 보충해주는 굿모닝의 어떤 행동들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어떤 생활 습관을 이제 바꿔주는 중요한 루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겉이 뭔가에 대한 거를 한번 이제 공부를 해볼게요. 사실 겉은 우리 입부터 시작해서 항문까지 나오는 모든 길입니다. 그렇죠? 입 내부에 있지만 외부 기관이에요. 외부 기관이다 보니까 세균하고 바이러스에 굉장히 취약하게 되고요. 또 면역세포의 70%는 사실 장에 분포하기 때문에 장 건강은 이제 면역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장은 제2의 뇌라고도 일단 말을 합니다. 장청, 뇌청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좀 쉽게 들을 수 있잖아요. 장이 깨끗해야 뇌도 깨끗하다. 그래서 장은 인체의 뿌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사실 입부터 항문까지의 어떤 외부 기관이기 때문에 세균하고 바이러스로부터도 굉장히 취약한 기관이기도 하고요. 밤에 사실 입 벌리고 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입이 정말 굉장히 더럽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좋은 유산균을 먹는 것보다 입속을 한번 헹궈내는 행동이 정말 더 중요하다고 저는 이제 소비자들과 저희 파트너들한테 항상 이야기를 해요. 그래야 나쁜 것들을 걷어내고 좋은 것을 먹어주는 행동, 그게 먼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이제 장에 대한 것들을 조금 알면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런 굿모닝 행동에 대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말 그대로 소화관을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장내에는 미생물들이 살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장내의 미생물은 외부에서 침입된 유기체와 어떤 우리 장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벽을 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뭐 쉽게 설명하자면 저는 소비자분들한테 군대예요, 군대. 좋은 군대. 우리 몸을 지키는 파수꾼, 세균이 침입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군대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안에 이제 어떤 유해균들이 들어오거나, 요즘 뭐 사실 뭐 코로나 바이러스 되게 유행이잖아요. 그런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사실 대표적인 게 대장균이잖아요. 이런 유해균들이 영양분을 가지고 어떤 좋은 물질을 만든다기보다는 유독물질들을 만들어내면서 이것들이 다시 장에 침투가 돼서 우리 몸에 어떤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유해균이 없을 수는 없지만 유해균을 최대한 적게 만들고 내 몸에 좋은 유해균을 증진시키는 행동들을 계속하는 게 건강한 장을 유지하는 비법이라면 비법일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건강한 장을 유지하려면은 이런 유해균이 전혀 없으면 또 안 돼요. 그래서 유익균하고 유해균의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유익균을 늘리는지에 대한 것도 사실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 유지를 위해서 인체의 유익균하고 유해균의 비율은 유익균이 25%, 유해균이 15%, 중간균이 60%의 비율로 있는 게 가장 좋다고 해요. 하지만 유해균이 훨씬 더 많은 환경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제 나중에 조금 뒤쪽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중간균은 사실 나쁜 균도 아니고 좋은 균도 아닌데 내 몸의 장속 환경이 유익균이 우세한 환경이 되면 중간균은 유익균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유해균이 많아지면 중간균이 유해균의 역할을 하는 간첩 같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 환경을 어떻게 조성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장내 환경이 조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어떤 소화기계 건강 문제는 그렇죠. 장내 유해 독소로 인해서 생기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느끼는 거는 변비나 설사나 치질, 복부 팽만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죠. 쌓인 노폐물들, 유해균에 의해서 분해된 어떤 유해 물질로 인해서 쌓인 노폐물에 의해서 생기는 증상들이지만 여러 가지 만성 소화불량이나 위화수증, 뭐 생리불순, 정력감퇴 뭐 영양소 흡수의 문제, 빨리 늙는 것, 그리고 뭐 동맥경화로 인한 뭐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또 비만, 당뇨, 심장병, 신장질환, 방광염 같은 것들, 그리고 항생제를 많이 먹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부패한 병원균에 의한 발암 물질들은 암으로 진행될 수 있고요. 간 건강이 나빠지면서 지방간이나 만성 간염, 또 간 기능 저하, 췌장이나 담도 질환 관련들, 그리고 피부에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뭐 천식 좀 전에 황선영 사장님 얘기하셨지만 아토피도 사실 마찬가지죠. 입에서 냄새 나는 거라던가 몸에서 많이 냄새가 나는 것들, 김이나 여드름, 알레르기성 피부 질환, 아토피 이런 것들도 다 장내 유해 독소로 인해서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장내 유해 독소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두통이나 만성 피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장내에 유해균이 가득 찼을 때 생기는 소화기계 건강 문제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자유로우신 분들 계실까요? 여기에서, 이 안에서? 저는 만성 두통이 되게 심했던 사람이에요. 네, 장에 유해 독소가 많으면 그때 제가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화장실을 잘 못 갔어요. 그러니까 한 달도 안 간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친정을 가야만 화장실을 갔었던 심각했죠? 되게 뚱뚱했었어요. 네, 그래서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모든 질병은 장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셨고요. 자연면역의 아버지죠. 유산균 하면 떠오르는 분, 메시니코프는 죽음은 장에서 시작된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과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장이 나쁘면 모든 것들이 무너진다는 거를 우리는 살면서도 사실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를 잘 섭취를 하면 장내 유해균이 억제되고 연동 운동도 촉진되고 유익균도 증식시키고 유당불내증 같은 것도 감소되고 정장작용도 있고 뭐 박테리아나 어떤 이런 것들 살균 물질도 만들어내고 면역도 좋아지고 또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된 좋은 유익한 성분인 단세지방산 생성도 촉진시키고 또 항생제로부터 사실 보호도 되고 또 중금속도 배출하고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프로바이오틱스가 합니다. 유익균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유익균을 이렇게 프로바이오틱스를 먹는다, 유산균을 먹는다는 거는 내 안에 있는 유익균을 늘려서 장내 유익균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을 의미하는 한편인 거죠. 하나의 방법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용어를 좀 알아둘 필요가 사실은 있습니다. 장 건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프리바이오틱스라는 게 있고,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게 있고, 포스트바이오틱스라는 게 있어요. 다 들어보셨죠? 우리가 소비자들을 만나고, 만나면서 소비자들이 드시는 제품들을 보면서 이게 과연 뭘까? 다 좋은 유산균인 줄 알고 드시는 것들을 한번 내막을 보면 사실 아닌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의 먹이예요. 식이섬유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뭐 프락토 올리고당이나 이눌린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실제로 장내 유익균입니다. 그래서 소화기관의 건강이나 유해균을 억제하고 또 식이섬유를 원료로 식이섬유를 발효하고 분해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실질적으로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하고 있고요. 포스트바이오틱스는 뭐냐면 프리바이오틱스와 프로바이오틱스가 만나서 만드는 유익균의 대사 산물들입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포스트바이오틱스가. 그래서 이 아이는 내 장 안에서 생성되는 물질이어서 장 건강이 좋은 사람들은 좋은 프리바이오틱스와 프로바이오틱스로 같은 영양소들을 합성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부족해서 항상 고민하는 비타민 B군이나 뼈 건강에 좋은 비타민 K나 또 여러 가지 일부 아미노산과 또 항균을 활성화시키는 여러 가지 단백질 산물들 그리고 각종 효소를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단세지방산 또 뒤에서 공부할 거지만 그런 아주 유익한 물질들을 생성하는 게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기 때문에 포스트바이오틱스를 따로 먹는 것보다는 좋은 유산균을 먹고 유산균의 장내 환경에 프리바이오틱스를 잘 섭취하면은 내 장 안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대사 산물이라고 보시면 그 의미가 정확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또 심바이오틱스라는 게 있죠. 심바이오틱스는 말 그대로 프리바이오틱스와 유산균이 섞인 거예요. 요즘은 이렇게 많이 나오죠. 저희 유산균도 사실 요 심바이오틱스 형태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산균의 증식 인자가 같이 한 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산균의 생존 환경이나 어떤 증식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을 주는 심바이오틱스의 섭취를 조금 더 권장드리고요. 가성비가 조금 더 있겠죠. 그리고 포스트바이오틱스는 말 그대로 유산균이 만들어내는 배양 산물이에요. 대사 산물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가 만들어내는 생성 물질 또는 분해 물질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볼 거는 짧은 사슬 지방산 하나를 볼 겁니다. 뭐 무라멜, 티펩티드, 인돌, 뭐 데코산, 락토세핀, 뭐 모큘, 뭐 분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어려운 용어들이 되게 많지만 짧은 사슬 지방산 하나를 저희가 굉장히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은 요게 대세거든요. 짧은 사슬 지방산을 모르고서는 장내의 어떤 건강에 대한 것들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스트바이오틱스의 기능은 일단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염증 반응 및 산화 스트레스를 억제하고 유해 병원균을 감소시키고 면역 기능이나 유익균의 증식에 도움이 됩니다. 훨씬 더 기능적인 일을 조금 더 많이 하죠. 그래서 포스트바이오틱스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들이 우리의 어떤 장 건강을 지키는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마이크로바이옴을 사실은 봐야 돼요. 지금 저희가 본 거는 장내 어떤 단편적인 지식을 본 겁니다. 프리바이오틱스나 또 아니면은 포스트바이오틱스나 아니면은 뭐 프로바이오틱스나 이런 것들은 장 안에 있는 어떤 단편적인 어떤 하나의 어떤 그런 그 지식들인 거고요. 우리가 볼 거는 사실은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것들을 사실 봐야 돼요. 예를 들자면 마이크로바이옴은 미생물군의 유전체, 그러니까 미생물 균총을 얘기하는 말로요. 우리 몸에 공생하는 미생물 생태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공생하는 미생물 생태계는 뭘까? 이게 숲에 제가 비유를 되게 많이 해드리는데 이게 만약에 프리바이오틱스나 프로바이오틱스나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약간 나무에 해당한다면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 몸에 있는 어떤 숲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뭐 학자마다 다르긴 하지만 약 한 39조개에서 40조개 미생물들이 우리가 공생에서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데 어떤 학자는 이게 인간이 가진 그 어떤 유전자 의 수보다 DNA 수보다 훨씬 더 많다고도 말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그 95%가 소화기관에 다 밀집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미생물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떤 일부에서는 이제 게놈이 뭔지 아시잖아요. 게놈은 유전자 를 조작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생물체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를 이렇게 조작을 하면 오래 살 수도 있기도 하고 질병도 치료할 수 있다고 말은 하지만
이게 게놈이란 얘기가 나온 지가 이게 흐지부지 이렇게 된 지 좀 오래됐어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지만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가 지금 세컨 게놈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인간 게놈 프로젝트보다 좀 더 확실하게 어떤 질병 치료와 건강 유지 또는 노화를 지연시키는 거에 대한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그리고 개인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는 사실은 건강한 삶에 대한 어떤 영속권이 사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미생물계의 어떤 생태계이기 때문에 어떤 유산균을 먹느냐, 어떤 포스트바이오틱스를 가졌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은 내가 다양성과 균형으로 내 미생물계의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뭐 뉴트라이트 농장 같은 거죠. 뉴트라이트 농장이 자연 생태계 농법을 사실 고집하잖아요. 그 고집하는 이유가 있겠죠. 거기는 해충 대피소도 있고 유익균과 어떤 유해균들이 다 공존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공존해야 자연 생태계가 돌아가기 때문에 미생물의 다양성과 균형이 우리 장내에서도 그렇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가 마이크로바이옴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자, 그럼 마이크로바이옴은 사실 우리 몸속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마이크로바이옴은 신경이나 면역계 또 대사 기능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 좀 전에 얘기했었던 어떤 장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기능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일을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면역은 우리 몸에 뭐 여러 가지 나쁜 균들의 침투를 막아서 우리 몸에 건강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또 신경 기능은 뇌와 연결이 돼 있어서 뭐 행복 호르몬이나 수면 호르몬 이런 것들의 분비를 도와서 우울증이나 어떤 뭐 그렇죠. 조울증 같은 것들을 예방해 주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또 대사 기능도 마찬가지예요. 대사 기능은 호르몬 조절이나 어떤 에너지 생성, 비타민 합성 같은 것들을 담당하고 있고요. 당연히 배변 활동이죠. 뭐냐, 아침에 내가 변을 보지 않으면 하루 종일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장 기능에 대한 것들도 다 담당하고 있어서 균형 잡힌 미생물 생태계가 만들어내는 것들이 이런 거라서 내가 마이크로바이옴으로 변을 잘 못 봐, 변이 잘 안 나와, 이런 것도 사실은 이게 마이크로바이옴 생태계가 깨진 상태임을 의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 소화관은 특히 더 많은 신경계가 밀집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위 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행복 호르몬이나 수면 호르몬이 잘 안 나오는 것들도 사실 많이 보게 되는 것도 마이크로바이옴 문제를 사실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공부를 하면서 좀 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으로서의 프로바이오틱스는 조금 더 많은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뇌와 연결되어 있고 신경계랑 연결이 되어 있고 호르몬계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식욕과 기분, 어떤 음식을 먹을지에 대한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끼치고요. 그리고 피부 질환이나 아토피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영향을 주고요. 그리고 대장암, 요즘 대장암 너무 핫하잖아요. 요즘 20대, 30대 애들이 대장암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그 신문 기사에 그게 났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이 많이 먹는 에너지 음료, 그게 대장암을 증가시키는 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물론 단편적인 거지만, 아, 먹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 왜냐면 먹거리가 망가지면 마이크로바이옴의 생태계가 망가지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대장암 발병 위험을 낮춰주기도 하고요. 위암이나 간암, 뭐 폐암, 대장암 같은 여러 가지 암들의 90%의 정확도로 진단 가능하고 항암제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사실 걱정하는 거는 사실 살찌는 거잖아요. 이제 여자들이다 보니까 뭐 다 필요 없고 살만 빠지면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되게 많은데 이 지질대사나 어떤 비만 치료에 대한 것들도 마이크로바이옴을 개선하면 바뀔 수 있다는 거고요. 류마티즘 요즘 굉장히 난립니다. 자가 면역 질환들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죠. 그래서 사실 40 넘어가면 관절 안 좋다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는 그런 세상인데 류마티즘 발병 과정에도 관여를 하고요.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고민하는 당뇨나 장염, 뭐 치매 이런 같은 그런 대사질환이나 이런 거에 대한 발병 위험을 낮춰줄 수 있는 게 마이크로바이옴으로서의 프로바이오틱스가 하는 어떤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마이크로바이옴은 인체의 문지기이죠. 그죠? 세균이나 어떤 나쁜 균이 침입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도 하지만 장을 지배하고 있기도 하고요. 우리 몸을 지배하고 있기도 하고요. 뇌를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 몸에 어떤 사령탑 같은 본부가 아닐까? 그렇죠? 그래서 장청, 뇌청 일리가 있죠. 아, 장은 그렇죠. 뇌는 장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걸로 사실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생태계에 폭탄이 하나 떨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숲에 폭탄이 하나 떨어지면.
그죠? 파이고 그죠?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우리 몸도 똑같아요. 마이크로바이옴이 영향을 미치는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면역 질환이나 뭐 간질환이나 장질환, 뭐 뇌질환, 심혈관 질환, 대사질환 이런 거에 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건강은 어떤 단편적인 조각보다는 전체를 보는 그런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요즘 우리가 가장 많이 걱정하는 거는 뭐죠? 치매 아닌가요? 그렇죠? 우울증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자폐나 ADHD는 어떠세요? 아이들 성조숙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들이 마이크로바이옴에서 기인된다고 하신다면 간과할 수 없는 거라는 생각이 사실 들죠. 그래서 이렇게 폭탄이 떨어지거나 내가 좋은 어떤 영양소를 공급해주지 않으면 내 장은 이렇게 황량하고 메마른 생태계가 될 수밖에 없고요. 이걸 디스바이오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무너진 상태를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현대인의 장이 왜 나빠지는지에 대한 원인도 보셔야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사실 되게 이거 정말 너무 중요해서 정말 이거를 잘 설명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너무 많은 원인들이 있다 보니 한 장으로 그냥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가장 문제는 인 거는 사실 환경 오염 물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통제가 불가능하거든요. 저희가 좀 전에 뭐 사업 설명 시간에 물에 대한 얘기도 했고 공기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이렇게 알 수 없는 그죠?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면서 또 뭐, 그죠? 생활이 나아지면서 우리가 받게 되는 이렇게 베네핏 중에 하나 반사작용인 거죠. 그래서 안 먹어야 될 것들을 먹어야 되는 것들. 그죠? 환경 오염 물질. 그리고 항생제, 요즘 또 코로나라 이런 바이러스들 굉장히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항생제 남용, 그리고 또 과도하게 증가된 육식, 그죠?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을 포함한 초가공 식품들, 그리고 설탕, 탄수화물 많이 안 먹어서 요즘 설탕들 많이 안 먹지만 대체제로 쓰이는 그런 인공 감미료들도 별 뭐 장에는 설탕과 똑같다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사실 다 단맛은 조금 인공 감미료는 줄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에는 정말 장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또 극복하느냐가 내 장 기능과도 관련이 되는 것 같고요. 또 알코올, 또 주변에 흡연하시는 분, 그리고 운동 부족은 어떨까요? 운동 부족이 장 기능을 저하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래요. 왜냐면 많이 걸으면 이렇게 다리에서 올라오는 어떤 근육들이 펌핑이 되면서 장근육, 근육까지도 좋아지게 하는 그런 어떤 원인이 되는데 그게 사실 부족하면은 장 기능이 자기 일을 잘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한테는 다 있죠. 어떤 원인인자를 많이 갖고 계세요? 저 다 갖고 있어요, 저는. 운동을 하긴 해도 글쎄요. 네, 해요. 네. 알코올도 좋아해요. 알코올 좋아하는데 공부하면서 많이 끊었어요. 정말. 그리고 흡연은 어떨까요? 나는 흡연 안 한다고요? 주변에 흡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희 뭐 꼭대기층에 어떤 분이 흡연하셔가지고 25층 사시는데 어찌나 꼴초신지 온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담배 냄새예요. 막 붙여놓고 방송하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육식도 마찬가지죠. 안 먹는다고 하지만 어찌됐든 많이 먹게 되는 것들, 이거가 우리가 장 기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를 발견하게 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 발전하게 된 우리 계기에 대한 것들인데요. 이제 어떤 연구자가 이제 실험을 한 거죠. 자, 어떤 그러니까 쥐 두 개, 무균쥐에게 이제 뚱뚱한 사람의 어떤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식하고 또 건강하고 날씬한 사람의 이렇게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식했더니 똑같이 저지방 고식이섬유 식단을 먹였는데 뚱뚱한 쥐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식받은 쥐는 뚱뚱해지고 날씬하고 건강한 사람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식한 쥐는 날씬해졌다. 그래서 물만 먹어도 살찐다가 사실이다는 거죠. 그렇죠. 내 잘못이 아니에요. 물만 먹어도 살찌는 거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마이크로바이옴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인식하게 된 어떤 계기가 됐었던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비만은 체질의 문제라기보다는 마이크로바이옴 상태의 문제다. 다이어트는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거다. 유산균만 먹으면 되냐? 그건 아니고 프리바이오틱스랑 다 먹어야 되는 거죠. 식생활 개선. 그리고 비만만 그럴까요? 다른 질병도 다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대입하면 맞잖아요. 비만보다는 뭐 아토피도 그렇다, 자폐도 그렇다, 정신질환도 그렇다, 당뇨도 그렇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것들 다양성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다 보니 그럼 뭐 하나만 먹고 내가 뭐 한 일주일만 관리하면 건강해지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마이크로바이옴이 계속 변화하거든요. 내 몸의 생태계가 계속 변화합니다. 오늘 내가 먹은 거에 의해서도 변화하고요. 내가 오늘 누굴 만났느냐, 아니면 내가 오늘 무엇을 만졌느냐, 무엇을 사용했느냐, 이것 따라서 다 바뀌어요. 매일매일 바뀝니다. 때때로 바뀌고요. 누구나 다 다릅니다. 그래서 다 사람마다 솔루션도 다 달라야 돼요. 동일한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해도 효과가 다 다를 수 있어요. 저희 유산균 전달해보면 그렇지 않나요? 이 산후가 너무 좋은데 누구는 너무 좋다고 난리고 누구는 변비 왔다고 난리고 왜 그럴까요? 그렇죠? 생태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마이크로바이옴과 포스트바이오틱스, 내 장내에 있는 상태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나한테 맞는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하고 식습관이나 생활습관 솔루션을 제안을 받거나 내가 찾아보는 행동들은 무병장수의 시대에 정말 중요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마이크로바이옴으로 내 몸을 바꾸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어렵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속의 미생물 생태계의 다양성과 균형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럼 일단 내 마이크로바이옴한테 어떤 먹이를 줘야 될까요? 그쵸? 내 몸의 생태계예요. 내가 농부라고 생각한다면 내 밭에다가 어떤 거름을 줄까? 생각을 해야 되겠죠. 화학 비료를 줄 건지, 천연 비료를 줄 건지. 자, 일단 우리가 제안하는 거는 우리 전통 식단입니다. 아시아 전통 식단. 도정되지 않은 거친 곡류에 식이섬유가 많잖아요. 채소나 과일도 이제 통으로 먹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연에서 얻은 천연 어떤 양념들 이런 거를 먹어야 되는 거고요. 또 해산물들도 많이 드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게 자유롭진 않아요, 솔직히. 그리고 육류 섭취를 줄이라고 하더라고요. 1인당 육류의 소비량이 2020년에서 2022년 동안에 74% 증가를 했대요. 이거는 좀 간과해서 제가 수치를 표현한 거고요. 4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필요한 육류를 너무 많이 먹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사실 다 비만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장도 망가지지만. 그래서 육류는 특별한 날만 먹는다. 그리고 찐 것만 먹는다. 물에 빠진 것만 먹는다.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소고기 먹을 때 미역국 먹습니다. 물에 빠진 거 먹으려고. 그리고 적당한 체온을 유지해야 장의 생태계에 미생물들이 살기 좋은 온도가 되는 거고요. 뭐 37도에서 38도 이렇게 유지하는 게 되게 적하고요. 그리고 단 음료수, 당분이 들어간 거나 알코올 섭취를 줄여야 되는 거죠. 사실 저희는 갈증이 나면 맥주 마시고 갈증이 나면 음료수 마시잖아요. 이게 아니고 이제 충분한 물을 많이 마셔줘야 내 장 속에 생태계가 굉장히 좋다는 거고요. 충분한 수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는 동안에 내 장내 생태계가 균형을 유지하기 때문에요. 충분한 수면 굉장히 중요하고요. 운동은 사실 하는 것만으로도 장내 유익균이 증가가 된대요. 이유가 뭘까요? 운동하면 스트레스가 풀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장청, 뇌청. 뇌에서 세로토닌 분비나 도파민 분비가 엄청나게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 면역력이 증진이 되고 또 만성질환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운동 25센트 라이드 강력하게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이 위에 제가 신경계가 되게 많이 모여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이 신경계 쪽이 많이 안 좋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저희한테 건강한 소화 효소가 있습니다. 소화 효소를 잘 챙겨 보시는 것만으로도 마이크로바이옴으로 생태계를 바꿀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게 안 되시면 프리바이오틱스 저희 제품 중에 있는 것들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내 몸에 맞는 또 내 목적에 맞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챙겨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가 이제 뒤에 얘기하게 될 개인 맞춤형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해 보는 방법으로 내 몸의 생태계와 내 몸을 바꾸는 방법으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 일단 프리바이오틱스를 한번 볼게요. 프리바이오틱스는 우리 몸에 좋은 유익균의 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용성하고 불용성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수용성 식이섬유는 점성을 나타내고 과일이나 구화검, 해조류 같은 거에 많이 들어있어요. 미역 같은 것도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물 흡수해서 쟤를 형성해서 부피를 팽창시키기 때문에 배부른 포만감을 줍니다. 그리고 소장에서 당 흡수를 지연시키기 때문에 당뇨에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하기 때문에 대사에 되게 좋겠죠. 그리고 단단한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담즙산이나 유해물질을 체로 배설하는 역할을 얘가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콜레스테롤 저하랑 소화기관 염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가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제가 이게 수용성 식이섬유를 많이 먼저 권해드리거든요. 그리고 장내 유익균 수를 증식시키기도 하고요. 장내 환경을 개선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수용성 식이섬유가 하고 저희 제품 중에는 이 제품이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굿모닝 할 때 저희 그 프로틴에다가 요거 한 포 넣어서 먹거든요. 이거 한 포 같이 넣어가지고 그럼 굉장히 포만감이 더 오래 지속이 되고 위가 조금 더 불편한 증상이 저는 많이 없더라고요. 가스차거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불용성 식이섬유가 있어요. 불용성 식이섬유는 말 그대로 물에 녹지 않는 식이섬유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통곡물이나 현미, 채소의 어떤 거친 부분, 네,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 거친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씹는 거 싫어해서 과일 껍질 이런 거 다 벗겨서 먹는데 믹서기도 고성능의 믹서기가 나와서 다 갈아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갈아 먹으면 사실 안 돼요. 잘 씹어서 드셔야 되는 거고요. 얘가 하는 역할은 대변의 양을 늘려서 변이 빠르게 배출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대장 내 어떤 정장 기능, 정체돼 있으면 정체된 노폐물이 많을수록 내 혈액은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해 어떤 요소들이 장벽에 빨리 이렇게 붙어 있지 않고 빠르게 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거가 불용성 식이섬유이기 때문에 사실 수용성하고 불용성 식이섬유의 균형 있는 섭취는 굉장히 중요하고 아메이의 제가 지금 대표적인 두 가지 제품을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기능성의 어떤 식이섬유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프리바이오틱스로서의 기능과 또 어떤 다른 목적에 맞는 기능성을 가진 식이섬유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나한테 맞는 프로바이오틱스를 먹는 거죠. 나한테 맞는 거기도 하지만 좀 목적에 맞는, 내가 원하는 거에 맞는 그런 어떤 프로바이오틱스를 선택하는 게 좋은데 저희한테는 이렇게 네 가지의 유산균 플랫폼이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회식으로 장 건강이 좋지 않은 아주 기본적으로 그냥 장이 좀 걱정이 되시는 분들한테는 밸런스 위드인 365를 권해드리는데 요거는 5가지 균주가 이렇게 배합이 돼 있어서 좀 몸 장 건강의 어떤 토탈적인 기본적인 유산균주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요즘 또 이너케어에 관심 많으신 분들 되게 많죠.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뭐 갱년기 여성들도 그렇고 그래서 밸런스 위드인 W는 이게 3가지 핵심 균주의 포뮬라로 소중한 나의 이너케어를 이렇게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유산균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젊은 아이들이 좀 많이 찾죠. 살 빼는 체지방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밸런스 위드인 슬림핏이라는 유산균이 있고요. 또 면역 기능, 이제 뭐 폐렴이라던가 장염이라던가 이런 게 좀 많이 걸리시는 분들한테 또 비염이 있거나 이렇게 염증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제가 주로 많이 권하는 건데요. 이뮤니티라는 이 4가지 플랫폼이 있어서 내가 맞는, 내가 원하는 나의 목적에 맞는 유산균들을 선택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바이오틱스를 선택할 때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거 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전에는 뭐 코팅이 됐느냐, 장가서 살아서 가느냐, 장까지 살아서 가는 건 당연한 거고요. 코팅이 돼서 얼만큼 살아서 가느냐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일단은 균주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산균의 균주를 책임지는 원료회사 제품인지를 일단 확인을 하셔야 돼요. 대표적인 회사들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메이는 이런 회사의 제품들과 콜라보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유산균의 균속과 균종이 되게 중요해요. 자, 어떤 게 들어있어라기보다는 SCI급 논문의 연구 자료가 올라온 확인된 균주. 우리 몸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이런 유산균의 수가 2,000가지가 넘기 때문에 뭐 17개가 들었네, 30개가 들었네, 1개가 들었네 이건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요. 의미가 없고 정말로 어떤 중요한 균주, 정말 영향력 있는 균주를 넣었는가에 대한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고요. 당연히 코팅 없이 장까지 살아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산이나 담즙산에 살아있는 것들은 이미 코팅이 된 것들이잖아요. 지금은 이제 기술이 많이 발달하고 좋은 유산균주를 저희가 많이 찾았기 때문에 코팅 없이 장까지 살아서 가는 좋은 균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생존력과 장 점유율이 우수한 것들을 찾는 그런 유산균의 균속과 균종을 확인하시는 작업을 하셔야 되시고요. 세 번째는 심바이오틱스의 요구인 거죠. 그러니까 유산균의 먹이를 함유하고 있느냐에 대한 것들, 식이섬유나 프락토올리고당, 이눌린들 이런 것들이 함유되어 있는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필드에서 소비자들 만나시면 그분이 맞는 유산균들 한번 보세요. 뭐가 들어있는지, 이게 풀인지, 프로인지, 씬인지, 아니면 전혀 엄한 게 들어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
사기당하면 안 되잖아요. 저희가 대기업에. 그래서 이런 것들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또 하나는 이제 개인 맞춤형 마이크로바이옴을 찾는 겁니다. 이거 외에 내가 뭐 유전적으로 질병이 우리 집은 뭐 당뇨야, 뭐 심혈관계 질환이야, 치매야, 뭐 우리 집에 어떤 뭐 정신과 질환이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 질환들. 그래서 나에게 걱정되는 어떤 질환들이 있다면 개인 맞춤형 마이크로바이옴을 한번 찾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저희한테 마이랩이라는 그런 솔루션이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을 찾는 솔루션이에요. 미생물 생태계 균형에서 찾은 나만의 건강, 그렇죠? 그래서 이거의 어떤 발단은 있죠. 이곳에 이거는 이제 똥이라고 해요. 이제 똥을 모아놓은 거예요.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16년부터인가 그 국립 어떤 보건원에서 그 너무 건강들이 많이 나빠지니까 이런 장내 미생물이나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고 해요. 그게 어떤 정신과 우울증약이나 뭐 조울증약 이런 거를 드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물에서도 저희가 정수기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신종의약품이나 신종오염물질을 잘 걸르느냐가 사실은 핵심인 시대로 사실은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여러 이제 건강검진을 통해서 분변을 채취해서 그걸로 이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질병도 치료하는 쪽으로 이제 가닥을 잡고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해서요. 사실은 똥이 아니라 이제 세균 숲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대변 이식을 통해서 정말 망가진 장을 고칠 수 있다. 이런 게 요즘은 공공연하게 신문이나 이런 곳에 실리고 매스미디어에 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난치성 CDF 장염, 장염인데 난치성 CDF 장염인데요. 근데 모르는 병명도 되게 많죠. 이런 거에 이제 대변 이식법을 통해서 이분이 어떤, 그쵸? 건강을 회복했다. 이런 내용인데, 건강한 대변 기증자를 찾는 게 중요하대요. 장기 이식 같은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의 변을 확인할 수가 없는 거잖아. 이 사람이 건강했는지, 안 건강했는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몸에 면역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안 좋은 균이 들어왔을 때는 당연히 면역의 어떤 항진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의 대변을 이식해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도 치료가 가능하다. 이거가 이제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또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 이 건강한 사람의 변을 찾는 게 이제 핵심이라는 거. 제가 전에 마이크로바이옴 그 대표 HM 파머스 그 지오셉 대표님 강의 듣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아들이 장이 안 좋아서 엄마의 대변을 이식했는데 아들이 갱년기가 왔대요. 그쵸? 좋은 것도 들어갔지만 나쁜 것도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찾는 거는 장기 이식보다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HM 파머스라는 회사에 기술 투자를 하고 이 회사의 기술력을 활용해서 저희가 이제 우리 개인 맞춤형 마이크로바이옴을 찾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HM 파머스라는 회사는 세계적인 마이크로바이옴의 기술을 가진 기업입니다. 여기 나와 계신 나이 드신 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세요. 홀자페 교수님이라고 이분이 유산균을 굉장히 유명한 아주 굉장히 유명한 유산균을 이렇게 발견해 내셔서 폴자폐 유산균종을 갖고 계신 분이시래요. 자기 이름으로. 근데 이분이 지금 한국에 계시면서 여기 이제 지오셉 대표님과 함께 이제 저희 아메이의 어떤 지원을 받아서 또 아메이 ABO들이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미국에서 국립보건원에서 모아놨던 어떤 그 변의 샘플보다 더 많은 샘플들을 가지고 우리한테 맞는 맞춤형 유산균의 어떤 솔루션을 찾아주고 계시다고 보면 되고요. 네, 국내 유일의 듀얼 장 건강 분석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내 변에 있는 마이크로 그 바이옴의 다양성을 분석해서요, 체크하고 내 몸의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 얼마나 많은 포스트바이오틱스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대사물질을 체크를 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또 피마스라는 특허 기술을 통해서 나한테 맞는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를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 더 좋은 거는 이제 나한테 맞는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까지도 가이드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한테 사업적으로는 되게 좋은 게 우리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편리하게 구매도 할 수 있고요. 또 바꿔서 또 받아볼 수도 있고요. 뭐 변을 이렇게 병원까지 가지 않아도 내가 손쉽게 그냥 이 택배를 와서 이렇게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끄럽지 않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 전 되게 좋은 것 같고, 저는 되게 또 좋았던 게 비용이 싸잖아요. 음, 제 친구가 배에 하도 가스가 차서 강북 성심병원 가서 이제 대장 검사를 했는데 130이 넘게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결론은 그 친구는 너무 불편한데
결론은 이상 없다 였어요. 그래서 유산균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은 사실 저희가 이제 사업 설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헬스케어의 가장 큰 게임 체인저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호셉 대표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몸의 마이크로바이옴의 생태계만 잘 관리해도 우리 몸 안에 제약회사 하나를 들여놓은 거랑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내가 먹는 여러 가지 영양소들, 뭐 그리고 세상에 뭐 알 수 없었던 진짜 존재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오염물질들도 내 미생물들이 그거를 다 대사해서 잘 배출시킬 수 있다면 우리가 사실은 좀 질병으로부터는 좀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내가 신체를 어떤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의 어떤 효능들을 발휘할 수 있으면 어떤 약보다 안전하고 어떤 약보다 완벽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거는 사실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뭐 분변을 채취를 합니다. 키트를 하나 사시면. 그래서 이런 원리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제 마음에, 마음에 저희 몸에 맞는 마이크로바이옴을 추천받게 돼 있고요. 왜 6가지밖에 없어 얘기하세요. 근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이 한 5% 정도 정도 이렇게 좀 기술이 발달해 가고 있는 중이라 아직까지는 6가지지만 그래도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질환들의 어떤 포커싱된 유산균주를 넣어놨기 때문에 근처에 근접하게 나한테 근접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다양해지겠죠. 개인 맞춤형 시대로 분명히 건강시장은 이동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맞춤형 솔루션으로 이렇게 해서 이 피마스 특허 기술로 개발된 한국인 장건강 유형의 94% 정도를 포괄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여기 6%는 좀 해당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장 생태계를 좀 바꿔가시면 이 6%도 다 커버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6개월 단위로 내가 바이옴을 이렇게 체인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시각각 변한다고 했잖아요. 내 장 상태가.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내가 바꿔서 먹을 수도 있고 또 다시 검사도 해서 나한테 맞는 맞춤형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실제로 요거를 이렇게 먹었을 때 섭취 전에 불편감을 토로했던 증상들이 8주차에 접어들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대요. 그리고 1주차에 급격한 변곡점이, 이거 1주차에는 확 떨어졌다가 또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점차적으로 우하향하는 거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불편감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배가 아픈 거, 식사 후에, 그리고 만성 복통 이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복부에 나오는 어떤 가스에 의한 거, 시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배변 후에도 찝찝하고 계속 화장실 가고 싶은 거. 그리고 매 끼 때마다 화장실을 바로 가는 어떤 장누수 증후군 같은 것들인 거죠. 과민성 대장 증후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개선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저희 사례로는 이제 자폐나 어떤 ADHD, 뭐 치매 이런 것들도 굉장히 호전되는 그런 어떤 사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잘 관리하시면 내가 걱정하는 이런 것 모든 것들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제가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 제왕절개로 낳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왕절개 할 때는 엄마의 모체로부터 받는 어떤 유산균 샤워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어떤 만성 대사 질환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 아이들한테는 내가 만약에 그랬다면 아이들한테는 정말 선물처럼 마이크로바이옴의 생태계를 다시 복구시켜 주는 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제 소비자분 사례, 이렇게 마이크로바이옴 이렇게 제출하면 4주, 요즘은 4주라고요. 이렇게 분석 결과가 옵니다. 포스트바이오틱 균형도 오고요. 배변 건강,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 장내 유익균, 유해균, 건강 관련 장내 미생물, 맞춤 식습관에 대한 거, 맞춤 생활 습관에 대한 솔루션까지도 다 한 권의 책자로 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와요. 이거는 제 신우이분 사례가 너무 좋아갖고 제가 이거 캡처했는데, 지금 왼쪽에 보면 이게 보라색 그 안이 평균이에요. 나이 평균. 평균인데 저희 시누이분이 굉장히 좋으세요. 굉장히 평균보다 많으세요. 그래서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도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 식생활이 되게 좋으시거든요. 양념 이런 거 다 왜 힘들게 그걸 그렇게 하세요 해도 다 집에서 만드세요. 엿도 집에서 고시고요. 된장도 하시고 다 하세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확실히 그렇게 먹는 것들이 이렇게 좀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거를 볼 수 있고 이분은 이걸 하신 게 개를 키우다 보니까 피부 과민 반응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피부가 자꾸 가렵다 그래갖고
제가 이거 해서 하고 있는데 1번 나오셨거든요. 1번 나오셔서 나한테 맞는 맞춤형 뭐 크게 개선할 건 없었고요. 그냥 장내 환경을 한번 바꿔보자. 근데 요즘 많이 가려움 좀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한테 맞는 것들을 구매를 하면 가격은 조금 있지만 요거를 분석해서 재구매할 때는 3만 원 싸게 쓸 수 있는 쿠폰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세 개를 바꾸게 될 세 가지 치매 치료제가 면역 항암제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이 될 거라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도 얘기를 했고요. 우리가 아까 얘기한 건강과 질병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훨씬 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제2의 게놈이라고 생각하는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시장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헬스케어의 가장 큰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라고 구글 벤처스의 설립자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는 이 안에 있죠. 매년 성장하는 매년 정말 춘추 전국 시대인 것 같아요. 내가 강의 자료 준비하면서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마이크로바이옴의 솔루션을 갖고 있는 회사가 우리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어떤 솔루션을 더 많이 제시하고 있고 어떤 핵심 유산균들을 더 많이 갖고 있는 자가 이제는 그 시장의 판도를 바꿀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걸 놓치고는 사실은 건강 사업을 생각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유전자와 달리 마이크로바이옴은 노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다가 핵심입니다. 아니, 여러 가지 병들은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 순간적으로 바꾸는 거는 한 달이면 된다고 해요. 한 달만 열심히 노력하면 마이크로바이옴의 생태계는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노력하는 모습으로 마이크로바이옴의 생태계를 좀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건강자산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병이 나면 사후적인 어떤 관리를 받는 시대에서 지금은 이제 사전적인 이제 케어의 시대로 넘어갔거든요. 그게 헬스케어 어떤 4.0 시대의 어떤 삶의 질을 추구하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가 맞춤형 서비스로 나한테 예방의학적 차원에서 도움을 많이 드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그래서 건강 루틴들은 한 개 한 개의 퍼즐 조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 하나를 해서 건강해지는 거는 아니지만 그 루틴의 조각들이 모여서 내 건강의 연속성을 추구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메이 안에서 루틴을 맞출 수 있는 퍼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퍼즐을 내가 어떻게 맞추고 조각하느냐에 따라서 무병장수의 불로초를 내 몸에다가 심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신의 위대한 건강과 행복을 조각하는 예술가라고 생각하고 내 몸의 마이크로바이옴의 생태계를 관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